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7월 고3 모의고사에 있는 비문학 지문, 경제 지문인데 ETF에 대한 거거든요. 참 요즘에 뉴스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은 좀 시의성 있는 지문이 선정이 된 게 재밌어서 선생님이 오늘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1문단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독해할 때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 일반적인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온다는 뜻이지. 그래서 항상 비문학의 기본은 뭐다? 대조다. 그럼 일반적인 펀드라는 것은 바로 어떠냐?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전문가가 있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전성하고 수익성을 제공하지만 그럼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펀드의 장점인 거야. 근데 단점이 지금 뭐냐? 실시간 매매가 어려워서 환금성이 낮다는 거. 우리 환금성이라는 단어 들어왔잖아. 환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거고 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안 되니까 환금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뭐다? 일반적인 펀드가 되는 거다. 그럼 당연히 그거하고 대조되는 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야. 그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 ETF지. 그러면 일반적인 펀드랑 ETF랑 서로 대조되겠지. 그럼 ETF는 어떤 거냐면 여러 주식이나 항상 비문학은 이렇게 별것 아닌 애들이 중요해. 앞에 무슨 말 붙었어? 여러라는 말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아니라 여러 주식이나 물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단일 종목도 있긴 하지만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해. 그래서 얘가 뭐가 가능한 거냐면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보통 펀드는 어떠냐면 은행이든 증권사든 가가지고 거기 창구 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다음 사고 그리고 내가 이걸 팔고 싶으면 또 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ETF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장이 열렸을 때는 내가 실시간으로 매매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앞에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얘는 당연히 기존의 펀드보다 뭐가 높아져? 환금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다수의 ETF라는 건 뭐냐면 코스피 200과 같이 우리 코스피 200이라는 건 뭐야?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 200개를 선정해서 그 지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초 지수라는 걸 뭐 하도록 설계했냐? 추종하도록 설계를 하는데 그럼 이때 뒤에 문제 나오거든. 봐봐. 비문학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명사 위주로만 읽는 게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ETF 증권 한 주를 매수하는 것은 하나, 둘, 앞에 붙어 있는 작은 단위의 수가 중요해. 그럼 이 한 주 매수는 뭐하고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냐? 그 지수에 포함된 여러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앞에 붙어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이 중요하다고. 그럼 ETF 증권 한 주 매수하는 건 거기 포함된 여러 기업의 주식을 기초 지수의 뭐만큼 구성 비율만큼 나누어서 모두 보유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뭐 우리나라 선생님이 반도체 탑 10에 투자하는 여기 ETF를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럼 여기에서 요 ETF 지금 한 주에는 뭐가 있는 거냐? 이게 다 공시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3점 몇 프로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몇 프로 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몇 프로 있고 한미반도체 몇 프로 있고 하면서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요 ETF 한 주를 샀어. 반도체 탑 10 ETF 한 주를 산 거야. 그럼 그 한 주 안에 뭐가 있어? 삼전 30%, 뭐 하이닉스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때? 삼전 하나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야. 이 ETF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요 안에 있는 기초지수의 뭐만큼 구성 비율만큼 모두 내가 보유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전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막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고 한미반도체도 사고 뭐 원익 IPS도 사고 이 모든 걸 다 살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구매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런 ETF를 투자를 한다. 그럼 내가 ETF 하나만 사도 요 안에 있는 지금 어때? 기초지수의 구성 비율만큼 나누어서 내가 모두 보유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지? 요거 이해 잘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런 말들. 알겠지? 여러, 하나, 둘, 모든 이러한 뭐하고 연결된 거야? 뭔가 지금 어때? 수치와 연결됐는데 사실 뭐로 안 나와? 숫자로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지금 어때? 한글로 나와 있는 이런 단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정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선택지 만드는 게 많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ETF는 뭐냐?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소액으로도 해당 지수 구성하는 종목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게다가 어때?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니까 황금성이 높은 거지. 이게 바로 뭐다? ETF의 장점이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봐봐봐. 지금 몇 문단 읽은 거냐? 1문단 읽었는데 1문단의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일반적인 펀드랑 ETF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다. 물론 공통점도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읽어야 돼. 자, 그럼 ETF 증권의 본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뭐가 있냐면 장이 마감된 후야. 본질 가치는 장이 마감된 후야. 하루에 한 번.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런 말이 중요하다. 장이 마감돼서 하루에 한 번 산출되는 걸 뭐라고 하냐? 순자산 가치라 그래.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 거야. 순자산 가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1회 지금 이게 산출이 되는 거지. 그지?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이 순자산 가치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를 합산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볼까요? 전체 자산 가치를 합산을 해. 그럼 여기에서 걔가 갖고 있는 어때? 부채를 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뭐로 나누는 거냐? 총 발행 증권수로 나눈 거. 그게 바로 뭐다? 순자산 가치가 되는 거다. 알겠지? 그지? 자, 근데 그러나 하고 이제 끊어주자. ETF 증권은 장중에 어떻게 거래가 되니? 실시간 거래가 되잖아. 근데 우리 얘는 어때? 장이 마감되고 나서 하루에 한 번만 지금 이걸 산출을 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실시간 거래가 될 땐 투자자가 참고할 만한 가이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시간 분명히 여기 붙어 있잖아. 추정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 거야. 추정인 거야. 추정 순자산 가치. 그럼 얘는 앞에 붙어 있는 말처럼 어때?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하나 더 있어. 한편 ETF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사고 팔리는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시장 가격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매수, 매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가격이 바로 뭐다? 시장 가격이다. 우린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지?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이걸 시장 가격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당연히 어때? 투자자의 매수, 매도 수요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나와 있지.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와 일시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어?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장중 괴리율이라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장중 괴리율이라는 것은 잘 봐. 장중 괴리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시장 가격에서 뭘 빼는 거냐면 실제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를 빼. 그래서 이것을 뺀 값을 뭐로 나누는 거냐?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로 나눠. 그러면 어때?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장중 괴리율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봐. 아까 선생님이 반도체 탑10 ETF에 투자를 한다. 그지? 근데 걔가 있잖아. 시장 가격이 지금 얼마인 거냐?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봐봐. 뭐 보통 이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시장 가격은 1,300원이라고 할까?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은 1,300원인 거야. 근데 실시간 추정되는 순자산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 거지. 그지? 그럼 실제 추정 순자산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 장중 괴리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로 표시하는 거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 3%가 지금 더 높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걸 장중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봐.
괴리율에 뭐가 크다는 거? 절대값이 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ETF 증권이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아니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리가 크다는 거지. 절대값이 클수록. 그럼 이거는 당연히 투자자가 ETF 증권을 매도할 때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괴리율이 지금 커지는 것 자체가 바로 무슨 상황인 거구나. 문제 상황인 거구나.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독해할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괴리율이 커지면 안 되겠네? 이건 문제 상황인 거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가 있는 거냐면 문제가 있잖아.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 해결책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럼 해결책은 당연히 어때? 괴리율을 뭐 시켜줘야 돼? 축소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러한 방법이 존재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 이제 다음 문단이 바로 뭐다? 해결책인 거야. 그 해결책은 바로 뭐야? 괴리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럼 어떤지 한번 봐. 그럼 괴리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축소시키는 거냐? 자, 우리 봐봐봐. 어떤 주체가 나와요. 그럼 걔가 도대체 어떤 애들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누가 있는 거냐면 유동성 공급자라는 애들이 있대. 알겠죠? 그래서 사실 보통 여기서 유동성 공급자가 보통 증권사거든. 그럼 이 유동성 공급자가 뭘 하면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된다? 괴리율은 축소된다. 자, 그럼 일단 첫 문장의 가이드는 이거야. 유동성 공급자라는 애들이 있고 이 유동성 공급자가 뭘 하게 된다?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괴리율을 축소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유동성 공급자는 있잖아. ETF를 운용하는 그럼 또 다른 주체가 나타나네. 이 운용하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자산 운용사거든.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본 적 있죠.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운용하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용사야. 그럼 걔네들하고 뭘 맺는 거냐? 계약을 맺어. 자, 그럼 해볼게. 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가 있어. 그럼 이제 둘이 계약을 지금 맺는 거야. 그럼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고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그럼 봐봐봐. 매수하고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건 바로 누구야? 유동성 공급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가 원활하게 ETF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 걔가 바로 누구다? 유동성 공급자다. 그지? 자, 그럼 이 과정에서 괴리율을 활용해서 뭘 하기도 하느냐? 이 유동성 공급자가 차익을 얻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봐봐봐. 여기에 차익거래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럼 이들은 일반 투자자하고는 달리, 그럼 읽을 때 이런 말 똑바로 봐야 돼. 다르다라는 건 차이점. 비문학은 뭐가 중요하다? 대조가 중요하다. 그럼 자산운용사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ETF에 뭐와 뭐에 참여를 하는 거냐? 설정과 환매 과정에 참여를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설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봐봐. 설정은 자 궁극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시장에서 기초자산 바스켓을 매수를 해서 자산운용사에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ETF 증권을 뭘 하는 거다? 새로 발행받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이라 그런다. 알겠지? 자, 그럼 봐봐봐. 그럼 얘네가 뭘 하는 거냐? 설정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환매라는 걸 한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 앞에 붙어 있는 새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은 바로 어때? ETF라는 게 새로 뭐 되는 거다? 발행되는 거다. 그게 바로 설정인 거야. 됐지? 자, 근데 반대로 환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환매는 있잖아. 얘는 파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ETF 증권을 일단 매수를 해. 그리고 자산운용사에다가 뭘 하는 거냐? 반납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자산 바스켓을 있잖아. 다시 지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그게 바로 뭐다? 환매가 되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환매는 사실 뭐 하는 거냐? 파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팔아? 유동성 공급자가 일단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를 해.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팔아? 지금 자산운용사에 반납을 해.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뭘 받아? 기초자산 바스켓을 다시 받는 거지. 그지? 그게 바로 환매인 거야. 됐죠? 자, 근데 잘 봐봐. 이렇게 읽으니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일단 봐봐. 뒤에 것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우리 봐봐봐.
자, 항상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대조가 있어. 괴리율이 뭘 때? 양수일 때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괴리율이 뭐다? 음수일 때. 그럼 대조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애들은 어때? 출제 확률이 높다. 경제지문에서 있잖아. 이렇게 대조와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은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뒤에 실제로 응용 문제 보기 있는 거에 나와 있고. 그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 거야. 괴리율이 양수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추정되는 순자산 가치보다 뭐하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그지? 그럼 생각해봐. 잘 들어. 경제지문을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가격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지? 자, 그럼 해보자. 괴리율이 양수면 시장 가격이 지금 ETF의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보다 높다는 뜻이잖아. 그럼 내 목적은 뭘 해야 돼? 시장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뭐 해주면 되는 걸까? 공급량을 많이 늘려주면 돼. 그러니까 시장에 뭘 해주면 되는 거냐? ETF 증권을 많이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공급이 많아지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떨어져? 시장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괴리율이 양수일 때 지금 누구는 이 유동성 공급자가 뭘 하는 거냐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ETF 증권이라는 것을 뭘 하는 거냐? 시장에 매도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잘 봐봐. 지금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이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보다 높잖아. 그럼 얘네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매도해. 그러면 이 시장 가격하고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당연히 뭐가 나타나?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봐. 그럼 매도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뭐가 많아져? ETF 증권이 많아지지.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뭐에 지금 수렴하게 되는 거야?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알려줄게. 잘 봐봐. 이제는 뭐냐면 괴리율이 이제는 음수일 때야.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잘 들어. 그럼 괴리율이 음수일 때 뭐라는 거냐면 잘 봐봐. 시장 가격보다 지금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가 더 높다는 뜻인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이 시장 가격을 뭐 하는 게 목표야? 올려주는 게 목표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시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늘어나면 돼?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가 뭐라는 거냐? 시장에다가 ETF 증권을 시장에 있는 걸 뭐라는 거야? 매수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선생님, 이 반대로 다음에는 그 과정 여기에서 지금 ETF 증권 매수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자, 이거 한번 연결해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랑 뭐랑 연결을 하는 거냐면 요거랑 연결을 하는 거야. 잘 봐. 얘랑 연결을 해요. 요렇게.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여기에서 지금 봐. 자, 환매라는 건 뭐라는 거라 그랬냐?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서 뭐라는 거야? ETF 증권을 뭐 해? 여기야. 매수를 해. 알겠죠? 자, 그럼 봐봐봐. 그럼 이제 얘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자,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도체 탑10 ETF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했잖아. 유동성 공급자야. 그럼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하고 자산 운용사에다가 뭐라는 거냐? 반납을 해. 그지? 자, 그리고 잘 봐봐. 지금 시장 가격이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보다 지금 어때? 그 추정 순자산 가치보다 싼 거니까 시장 가격이. 그럼 그거를 사. 그리고 자산운용사에다가 뭐라는 거야? 반납을 해. 그지? 그리고 그 반납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뭘 지급받는 거냐? 기초 자산 바스켓을
지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자산 바스켓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야. 지금 봐. 반도체 탑10 지금 ETF에 선생님이 투자를 한다. 그지? 그럼 그 안에 삼전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즉즉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 반도체 탑10 ETF 그 한 주 안에 그지? 뭐가 있어? 삼전, 하이닉스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부분씩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기초자산 바스켓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삼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런 주식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공급자가 증권을 사요. 저렴하게. 그리고 그걸 자산운용사에다가 반납을 해. 그지? 그럼 반납을 하면 자기가 뭘 지금 갖게 돼? 기초자산을 갖게 되는 거잖아. 삼전 주식도 갖게 되고 이건 대규모 거래인 거니까. 그지?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뒤에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 바스켓을 시장에다가 뭐라는 거야?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기초자산 바스켓의 가격은 실제 ETF의 가격보다 높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봐. 읽을 때 이게 중요한 거야. 뒤에 거 읽으면서 뭔 소리지? 하는 게 아니야. 앞에 거랑 연결해서 읽는 거야. 비문학은. 그지? 그리고 대조는 있잖아. 생각하면 돼. 그죠? 이 경제지문은 대조하고 인과가 많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출제될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잖아. 앞에서 뭐라고 나와? 괴리율이 양수네? 그럼 증권을 매도하는 거네? 괴리율이 음수네? 그럼 뭐 한다? 시장에 있는 ETF 증권을 매수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복적인 차익 거래를 통해서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을 본질 가치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 나왔잖아.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너무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이 괴리율이 기준이 몇 %냐면 우리나라에서 3%거든. 근데 이것을 몇 %로 낮춰라. 2%로 낮춰라. 시장 가격에 지금 더 근접하게 만들어라. 하고 지금 해결책 중에 일환으로 나온 게 또 이거예요.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어려운 거는 다 끝났고 다음 문단을 한번 볼 거야. 자, 이제 다음 문단에서 뭐라고 하느냐. ETF는 추구하는 수익률의 목표와 달성하기 위한 운용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는 거냐. 패시브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액티브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잖아. 영어 단어 의미를 생각하면 돼. 패시브라는 것하고 액티브하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초지수하고의 상관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돼. 그러면 상관 개수라는 건 뭐냐? ETF의 수익률이 기초지수의 수익 움직임하고 얼마나 유사하게 변동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그럼 당연히 어때? 1에 가까울수록 기초지수하고 유사한 움직임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코스피 지수가 있다. 그럼 걔하고 상관계수가 높다. 그럼 그 움직임에 지금 어때? 가장 근접하게 지금 가는 거야. 됐지?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잘 봐봐. 자, 이제 요 문단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패시브형 ETF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0.9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패시브형이라는 것은 상관계수가 0.9 이상이 된다는 건 거의 시장의 움직임을 거의 추종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반면에 하고 여기서 끊어줘야죠. 액티브형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그대로야. 말 그대로 얘는 액티브해요. 얘는 상관계수가 얼마인 거냐면 상관계수하고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야.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뭐의 판단에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종목을 운영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잘 생각해 봐봐. 자, 우리 봐봐봐. 자, 액티브형에서 말하는 전문가 판단이라고 했을 때 요 전문가가 우리 보통 누구겠니?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 판단에 따라서 종목 운영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막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시장 흐름을 거의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어때?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종목 분석도 하고 이거 넣고 저거 빼고. 그래서 보통 ETF 같은 경우에 패시브형은 이 운용 보수, 그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 보수가 높은 편인 거지. 패시브에 비해서. 왜냐면 펀드 매니저의 그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액티브형이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 TV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레버리지. 그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너네 진짜 이걸 잘 들어야 돼. 지금 맨날 지금 문제가 많잖아. TV에서도 보면은 막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자, 그럼 봐. 별도의 금융계약을 결합해서 수익 구조를 특수하게 설계한 ETF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레버리지형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봐봐봐. 우리 레버리지형 ETF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런 말들이 중요하다 그랬어. 기초지수의 일별 수익률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수익률이야. 일별 수익률에 뭐냐? 곱하기 2나 곱하기 3 이렇게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활용해서 지수 변동폭을 확대해서 추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어때?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막 달려드는 거야. 됐지? 자, 근데 그러나 문제가 있지. 이런 구조는 뭐냐면 기초지수가 뭐 하게 돼? 하락을 하게 되잖아. 계속 매일매일 오를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하락을 하면 자산 손실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는 거. 리스크가 큰 거죠. 너네 이런 말 들어봤지? 이런 레버리지인데 미안합니다. 레버리지형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투자할 때 그런 거 들어봤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하지만 뭐로 돌아올 때도 있어. 하이 리스크 눈물 리턴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 손실폭이 확대가 되는 거냐? 왜냐하면 당일의 수익률이 반영된 자산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일이야. 당일의 수익률이 반영된 자산 가치. 걔를 뭐라고 해? 평가액이라 그래. 근데 그 평가액이 다음 날에 뭐가 되는 거냐면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수익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떨어졌다가 나 다음날 올라. 근데 아무리 올라도 있잖아. 내 원금이 회복이 안 될 확률이 높아. 한번 여기에서 그래서 애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밑에 지금 어때? 얘 들어준 게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기초지수가 100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봐. 자, 기초지수가 100이야. 투자 원금이 얼마였어? 내가 10,000원이었었던 거야. 그지? 자, 근데 이 기초지수가 있잖아. 80이 됐어. 그죠? 그럼 기초지수가 80 됐다는 건 몇 프로 하락했다는 거야? 20% 하락했다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있잖아. 2배 레버리지 ETF를 샀다. 그러면 이거 2배 하락하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얼마냐? 20% 손실을 입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 손실을 입는 거냐면 40%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이 얼마가 되는 거야? 6,000원이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됐어. 근데 다음 날이 된 거야. 그럼 다음 날이 돼서 있잖아? 기초지수가 얼마가 상승한 거냐? 25%가 상승을 해. 그래서 지금 지수는 원점으로 돌아갔어. 100을 회복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새로운 원금이 돼요. 알겠지? 10,000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이제 다 계산돼. 그럼 다음 날의 원금은 내 원금 얼마가 되는 거냐? 6,000원이 되는 거야. 얘가 새로운 원금이 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봤었죠? 요게 요 말이야. 평가액. 매일매일 당일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자산 가치가 평가가 된단 말이야. 그 평가액이 뭐가 돼? 새로운 원금이 되어서 다음 날 수익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음 날 얼마야? 6,000원이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기초지수가 얼마 올랐어? 25% 올랐어. 근데 나는 곱하기 2니까 얼마 올라요? 50% 올라요. 근데 계산해봐. 6,000원에서 곱하기 1.5를 해봤자 10,000원이 되냐고. 안 되죠. 얼마밖에 안 돼? 9,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좋지. 하지만 떨어질 때는 어때? 너무 지금
그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 레버리지형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불나방같이 뛰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있잖아.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떨어졌네. 삼성전자 떨어졌네. 또 사야지, 또 사야지.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다가는 그냥 계좌가 녹는 거야.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때? 떨어져서 그럼 그냥 아예 손절치고 새로 매수하는 게 낮은 가격에. 알겠지? 절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ETF 이런 레버리지 ETF는 하루 이틀 이런 게 진짜 정말 단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게 뉴스에 이제 보면 우리 어저께 나왔잖아. 발표된 거.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레버리지형 ETF에 대해서.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냐? 커버드 콜형 ETF라는 게 있어.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봐봐봐. 일단 증권을 보유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증권 보유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그 동시에 특정 가격의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 사실 예전에 옵션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것도 과거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 이런 걸 옵션이라 그래. 그래서 특정 가격의 증권 살 수 있는 권리, 전문 용어로는 콜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 보유하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냐? 이 콜옵션이라는 것을 내가 대가 받고 뭐라는 거야? 매도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커버드 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 커버드가 됐다. 콜에 나는 뭐가 돼 있어? 커버드,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잘 봐봐. 내가 있잖아. 봐. 예를 들어서 삼전 주식을 보유를 해요. 근데 플러스 콜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가격에 정해진 가격이 있어. 그 가격에 이게 정해져 있어. 요 가격에다가 주식을 뭐 하는 거냐?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럼 내가 삼전 주식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때? 이 사람한테 매수자한테 있잖아. 이걸 얼마 주고 내가 판 거냐? 300원을 주고 판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자, 그냥 이건 그냥 완전 예시야, 예시. 자,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있다. 알겠죠? 됐지? 자, 근데 얘가 지금 있잖아. 300원을 주고 팔았어. 근데 내가 이것도 가격을 정해두는 거야. 여기에서 야, 삼전을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팔게 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팔게. 근데 그 권리를 내가 얼마 주고 파는 거냐? 300원을 주고 파는 거야. 그럼 나는 어때? 일단 얼마 받아? 300원에 고정된 수익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 콜옵션을 뭐 한 사람이 있냐면 매수한 애가 있어요. 이 콜옵션 매수자는 삼전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야? 11,0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봐봐봐. 그럼 11,000원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1,000원이 됐을 때도 사실 옵션을 행사하는 거는 불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거냐? 이게 이거보다 막 올라. 예를 들어서 15,000원이 되는 거야. 되지? 그럼 15,000원이 되어도 이 사람은 얼마에 사는 거냐? 11,000원에 사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걸 얘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거지. 뭔가 정해진 수익은 있어. 그지? 한 주당. 근데 지금 뭔가 미래에 이 주식 가치가 막 올라갈 때 내 지금 수익이 상승하는 폭이 제한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때? 뭔가 정해진 수익이 있다.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은 커버드 콜형 ETF 같은 것들을 횡보, 주식이 횡보할 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 그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해요.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 그러거든. 그럼 이런 방식은 봐봐봐.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가 상승 전, 우리 비문학 독해 측면에선 전, 후 이런 시간성이 중요하지. 그리고 또 미리 판매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증권 가격이 상승해도 있잖아. 이로 인한 수익 실현은 제한이 돼. 하지만 뭘 받을 수 있어?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받는 거지. 그지? 그 현금 수익이 바로 뭐야? 내가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거야. 그지? 옵션을 파는 대가로. 그럼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한 수익률뿐 아니라 원금 손실의 위험, 운용 방식, 그리고 이런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ETF에 대한 글은 읽어봤고 한번 이제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잘 봐. 14번 문제. 그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잖아. 자, 그럼 일단 일반적인 ETF는 실시간 매매할 수 있는 ETF보다 황금성이 당연히 어때? 떨어지지. 자, 그리고 2번.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어때? 기초지수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움직이겠지. 추종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3번. 유동성 공급자는 ETF의 설정과 환매의 과정에 참여해서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이 본질 가격에 근접하도록 돕는다. 오케이. 얘네가 바로 어때? 유동성 공급자가 하는 역할인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4번. ETF 증권 한 주를 매수하는 건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잖아. 한 주 매수하는 건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 주식의 한 주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비율만큼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한 거지. 그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반도체 탑 10 투자하는 ETF다. 그럼 그 ETF 한 주 갖고 있어. 그 한 주 갖고 있는 게 내가 삼전 한 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리고 5번.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어떠냐?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수요와 당연히 상관이 있는 거지. 매수, 매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얘는 3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15번은. 자, 우리 한번 보자. 보기는 일정 기간의 날짜별 기초지수를 기록한 표야. 그래서 기억에서 리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그랬잖아.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봐봐봐. 앞에 지금 여기다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기억이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패시브형 ETF였고 니은이 액티브형이었고요. 자, 그리고 디귿이 레버리지. 자, 그리고 리을이 바로 뭐였어? 커버드 콜이었어. 됐지? 자, 그럼 가보자. 자, 일단 1번. A 기간이야. 우리 A 어때? 기초지수 100으로 시작했는데 떨어졌다가 올랐지. 그럼 A 기간에 목표 배율이 2배야. 곱하기 2 레버리지를 샀어. 그럼 이 투자자는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1번 보는 순간 1번이 정답인가? 의심했어야 돼. 윗글에서 뭐라 그랬어? 떨어졌다가 상승했을 때 지금 지수는 회복하지만 원금 회복 못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됐지? 원금 회복하고 추가적인 수익도 실현했겠군. 여기가 틀렸어. 자, 한번 해보자. 앞에 거랑 똑같아.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기초지수가 어때? 100에서 80 됐어. 그럼 곱하기 2야. 내가 10,000원 투자했어. 그럼 10,000원 투자했을 때 지금 이제 7월 21일에 내 원금 얼마 되는 거야? 6,000원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원금 6,000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원금이 돼. 자, 그리고 7월 22일이 되었어요. 그럼 기초지수가 104가 됐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80에서 104가 됐다는 건 30%가 올랐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레버리지 곱하기 2를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어때? 60%가 오르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금 회복이 될까? 계산해봐요. 간단하잖아요. 곱하기 1.6이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9,600원이에요. 그지? 원금 회복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단타를 치는 거예요. 이런 건. 아예 지금 이걸로 막 물타기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지? 오케이? 그래서 잘못 투자했다가 지금 하이리스크 눈물 리턴이 된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지? 그래도 나머지도 한번 해보자.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럼 이제 B기간이야. 그럼 B기간에 기억을 선택했어. 자, 그럼 B는 104, 107, 110 계속 기초지수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지금 패시브는 당연히 어때? 기초지수의 상승률하고 유사하게 수익 실현하겠지. 그지? 자, 그리고 3번. 기초지수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가 B기간에 디귿을 선택했다면 자, 그럼 이제 B기간에 어때? 디귿은 바로 어때? 레버리진 거지? 그럼 봐봐봐.
이러면 레버리지 수익 좋아지지. 약간 복리 효과 되는 거잖아. 내가 오른 만큼 그걸 또 새로운 원금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목표한 배율만큼의 수익 얻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4번 C기간이야. 그럼 C는 딱 봐봐. 110에서 시작했어. 뭐 105, 100, 뭐 횡보하다가 12월 달에도 똑같이 110으로 끝났네. 그지? 그럼 이렇게 C기간에 리을을 선택한 거야. 커버드 콜이에요. 그지? 그럼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커버드 콜은 뭔가 주가가 주식시장이 좀 어때? 횡보할 때, 이럴 때 뭘 파니까? 옵션을 파니까 그 옵션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잖아. 그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선택한 투자자하고는 다르게. 왜냐면 7월 24일에도 110이었고요. 24, 그 다음 12월 24일에도 110이야. 똑같아, 기초지수는. 그지? 그럼 얘와 다르게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군. 커버드 콜. 그지? 자, 그리고 5번. 기초지수 변동 추이를 예상한 투자자가 C 기간에 기초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기억보다는, 그러면 봐봐봐. 얘는 시장을 따라가는 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액티브는 뭐 하는 거? 시장보다 더 벌려고 하는 거야. 그지? 시장을 이기는 거. 그게 바로 액티브. 초과적인 걸 원했으면 기억보다는 뭘 하겠어? 액티브를 하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우리 무슨 문제였어? 지금 괴리율이 양수일 때, 괴리율이 음수일 때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였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지금 우리 한번 볼 거야. 자, 지금 여기에서 실선이 시장 가격이고 그 다음 점선이 바로 뭐야?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인 거야. 그럼 딱 봐봐봐. 여기에서 우리 봐봐봐. 요 지점까지 딱 봐봐. 알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물론 이렇게 만나는 점도 있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지금 무슨 상태인 거야? 높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잘 봐봐. 시장 가격이 뭐보다 낮아요?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보다 뭐한 지점이야? 낮은 지점인 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목적은 뭐야? 시장 가격을 뭐 해줘야 돼? 올려야 되는 거지. 그럼 시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뭘 해줘야 된다? 시장에 있는 ETF 증권을 유동성 공급자가 뭘 해야 돼? 매수를 해야 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에 있는 ETF 증권을 매수를 하겠지. 그지? 그래서 사들이면 수요가 붙으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얘는 어떻습니까? 시장 가격이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보다 뭐한 상태야? 높은 상태인 거지. 그지? 그럼 이때는 시장 가격을 뭐 해줘야 돼? 떨어뜨려야 되는 거지? 그럼 유동성 공급자가 뭐라는 거야? 시장에다가 ETF 증권을 매도를 해요.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야. 뭐에 수렴하게 만드는 거?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에 수렴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됐지? 그럼 이렇게 보면 돼. 그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일단 1번 T1에서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보는 게 너네가 편할 것 같네요. 자, T1에서 T2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자산운용사로부터 기초자산 바스켓을 지급받기 위해서 ETF를 뭐 하겠군? 매수하겠군. 맞죠? 그지? 요거잖아. 그리고 2번. T2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자산운용사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은 T3보다 적겠군. 그러니까 봐봐봐. 괴리율이 클수록 차익이 지금 커지는 거야. 근데 우리 비교해볼까? T2하고 T3 봐봐봐. T2는 어때? 지금 딱 만나는 지점이죠? T3는 어때? 괴리율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차익은 T3보다 T2가 적겠지. 그지? 자, 그리고 3번. T3에서 T4로 가요. 그럼 요거죠? T3에서 T4는 요겁니다. 여전히 무슨 상태인 거야, 지금? 시장 가격보다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가 높은 상태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그럼 요거 해야 돼요. 시장에 있는 ETF 증권을 매수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ETFA의 총 발행 증권 수가 증가한다? 아니죠. 그지? ETF 지금 A의 총 발행 증권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행을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ETF 증권을 얘네가 걷어들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걷어서 누구에게 넘기고 자산운용사에 넘기고 지들은 뭘 받아? 기초자산 바스켓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시장에 매도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리고 4번. T4에서 T5로 가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는 확보한 ETF 증권을 뭐로 매도해? 시장 가격으로 매도하겠지. 그지? 자, 그리고 T5에서 투자자가 ETF A 증권을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와 동떨어지는 가격으로 거래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괴리율이 큰 거지? 그럼 그것은 뭐보다 커져? T1보다 커지겠죠. 한번 비교해볼까? 지금 T5가 여기고요. T1이 여기에요. 괴리율이 큰 건 언제입니까? T5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어봤고 요건 앞에 거랑 연결하면 돼요. 이거 정답 몇 번이었어요? 1번이 정답이죠.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지금 16번까지 해서 다 풀어봤고 ETF에 대해서 이렇게 읽는 거고 중요한 건 사실 경제지문 읽는 방법. 그지? 비문학에서 출제 요소가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게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